한밤중에 발이 불타는 것처럼 느껴져서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아침 휴대전화를 집으려다가 손가락이 마비된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의 손가락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지금 당장 발가락을 만져보세요. 어서요. 기다리겠습니다. 양말의 질감이 느껴지시나요? 온도가 느껴지시나요? 만약 아니라면 또는 감각이 둔하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평생 보조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지난 18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말초신경병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저는 올해 73이며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절대적인 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주 6일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417명의 환자가 손과 발의 저림, 따끔거림 또는 완전한 감각 상실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 중 82%는 2년 이상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물리치료, 비싼 약, 약국에서 산 비타민,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초신경병증은 단순히 불편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입니다. 발의 감각을 잃으면 넘어지려는 순간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 강남에 사시는 68세 환자 이 씨가 새벽 4시에 젖은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관절이 골절되어 석 달간 누워 지냈습니다. 딸이 그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자신이 짐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통증이 아니라 독립성의 상실, 무력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계는 여러분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경 건강을 위해 칼륨 보충제를 섭취하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바나나와 시금치를 먹으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칼륨은 신경 기능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은 타이밍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칼륨을 섭취하는 것은 바닥에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신경세포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흡수되지 않고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수년간의 임상 연구와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특정한 대사창, 즉 황금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 몸의 세포 흡수 메커니즘이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이 창 동안 칼륨 흡수가 정상 속도의 최대 100배까지 증가합니다. 100배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측정했습니다. 5년간 쇠약하게 만드는 저림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이 단순히 칼륨을 섭취하는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3주 내에 사지의 감각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71세 초혜 씨는 자신의 셔츠 단추조차 끼울 수 없어서 제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저려서 평생 사랑했던 요리를 그만두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정확한 타이밍 프로토콜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4주 내에 그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손녀와 함께 김치를 담갔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바른 시간에 칼륨을 섭취하는 것은 해결책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 창 동안 동시에 섭취해야 하는 3가지 추가 영양소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불균형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또한 함께 섭취할 때 칼륨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일반적인 음식들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의 89%가 자신도 모르게 최악의 시간에 이러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이 칼륨을 섭취해야 하는 정확한 시간, 신경 재생을 활성화하는 3가지 동반 영양소, 그리고 최대 흡수를 위해 여러분의 몸을 준비시키는 간단한 아침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가락이 저린 것을 느끼셨나요?
이유 없이 손이 저려서 손을 흔드시나요? 지금 당장 발을 만져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눌러보세요. 명확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피부와 손가락 사이에 두꺼운 양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방금 망설이셨다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80세에 독립적으로 걷는 것과 화장실에 가야 할 때를 느끼지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18년간 서울에서 말초신경병증을 전문으로 하는 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저림, 따끔거림, 감각 상실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온 4,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3년 전 제가 발견한 것은 칼륨과 신경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칼륨을 섭취하는 타이밍은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가 보다 100배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소중한 황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71세에 제 진료소에 오셨습니다. 발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2년간 매일 아침 칼륨 보충제를 섭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보충제에 3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저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넘어졌습니다. 딸이 더 이상 자신의 다리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올바른 타이밍을 가르쳐 드렸을 때 5주 내에 발가락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내에 그는 난간을 잡지 않고 남산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여기 모두가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세포가 열리고 최대 용량으로 칼륨을 흡수하는 특정한 대사창이 있습니다. 이 창은 오후 늦게 저녁 4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 시간 동안 모든 신경세포에 있는 세포 펌프, 즉 나트륨 칼륨 펌프가 최고 활동 상태에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떨어집니다. 인슐린 민감도는 올라갑니다. 세포막이 투과성을 띠게 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칼륨을 섭취하면 아침에 섭취하는 것과 비교해 흡수율이 최대 100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 아침 칼륨 섭취는 실패할까요? 코르티솔이 높기 때문입니다. 몸이 스트레스 모드에 있습니다. 소화 시스템이 하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포들이 잠겨 있습니다. 세포들은 물질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칼륨을 섭취하면 대부분이 장을 그냥 통과해서 3시간 이내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돈을 변기에 버리는 셈입니다. 더 나쁜 것은 신경을 치유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이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시간대에도 칼륨 흡수를 방해하는 3가지 특정 차단제를 피해야 합니다. 첫째, 커피입니다. 칼륨 섭취 2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칼륨이 신경세포에 도달하기 전에 신장에서 배출시킵니다. 이 실수를 끊임없이 봅니다. 둘째,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저녁 칼륨과 함께 짠 국이나 김치찌개를 먹으면 나트륨이 세포 수준에서 칼륨과 직접 경쟁합니다. 나트륨이 이깁니다. 신경은 손상된 채로 남습니다. 셋째, 칼슘 보충제입니다. 칼슘과 칼륨을 절대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칼륨이 세포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통로를 막습니다. 이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후 4시 30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10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칼륨을 복용합니다. 저는 칼륨 클로라이드가 아닌 구연산 칼륨 300mg을 권장합니다. 구연산염이 더 빨리 흡수됩니다. 30분 후 찐 고구마 작은 조각을 드십시오. 자연 탄수화물이 칼륨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짠 것은 먹지 마세요. 커피나 차를 마시지 마세요. 물과 고구마만 드세요. 하지만 칼륨만으로는 신경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하는 3가지 동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칼륨 보충제가 효과가 없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손발의 저림을 실제로 되돌리려면 언제 복용해야 하는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칼륨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무언가를 고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경 손상이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실수입니다. 칼륨의 흡수 시간대는 하루 종일이 아닙니다. 몸은 아침에 밤과 같은 속도로 칼륨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왠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기본 생리학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신경 손상 환자를 치료한 18년 동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용량의 칼륨을 다른 시간에 복용한 환자들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에서 저녁 7시 사이에 장세포가 밀착 연결 통로라고 부르는 것을 엽니다. 장 내벽의 이 미세한 통로들이 이 시간대에 확장됩니다. 이때 칼륨 같은 미네랄이 최대 용량으로 혈류로 직접 쏟아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 밖에서는 흡수율이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아침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높습니다. 코르티솔은 실제로 칼륨이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칼륨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건강한 아침 루틴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침 식사와 함께 보충제를 복용할 때 실제로는 자신의 호르몬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칼륨이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2시간 이내에 대부분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소화가 완전히 느려집니다. 위산 생성이 감소합니다. 칼륨이 위장에 머물러 있지만 거의 분해되지 않고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다시 낭비입니다. 하지만 4시에서 7시 사이의 황금 시간대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됩니다. 코르티솔이 떨어졌습니다. 소화 효소가 최고 활동 상태입니다. 세포막 통로가 활짝 열려 미네랄을 갈망합니다. 이때 칼륨 흡수가 아침 섭취에 비해 최대 100배까지 증가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최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쪽 발의 진행성 저림으로 3년을 보낸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걸을 때 땅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1년 넘게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칼륨 보충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개선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요. 저는 그녀에게 아침 복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양, 정확히 같은 보충제를 복용하되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만 복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3주 이내에 발가락에 감각이 돌아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달 후 발에서 다시 온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4개월 후 저림이 약 70% 감소했습니다. 같은 보충제, 같은 용량, 다른 시간, 완전히 다른 결과. 이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칼륨을 복용한 다음 특정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칼륨 보충제 복용 1시간 이내에 칼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칼슘이 같은 흡수 통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서로를 막습니다. 결국 둘 다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우유를 마시지 마세요. 치즈를 먹지 마세요. 칼륨 복용 전후 1시간 이내에 칼슘 강화 제품을 섭취하지 마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시간대에 절대 공복에 칼륨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흡수가 최대화되더라도 칼륨은 거칩니다. 완충제로 음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소량의 식사를 하세요. 20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칼륨을 복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흡수 이점을 유지하면서 위 내벽을 보호합니다. 사용하는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찬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찬물은 소화관을 수축시키고 흡수를 늦춥니다. 실온이나 약간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장 통로가 이완되고 열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거 받아 적고 계세요?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따뜻한 물과 함께요. 식사 후 20분 뒤에요. 칼슘 함유 음식은 가까이 두지 마세요. 이게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정확한 시간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90%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올바른 칼륨 영양제를 구매합니다.
정확한 용량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고 몸은 그것을 거의 쓰레기처럼 버립니다. 잘 들으세요. 장세포에는 칼륨 통로라고 불리는 특별한 문이 있습니다. 이 통로들은 일주기 리듬에 의해 조절되는 정확한 일정에 따라 열리고 닫힙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문들은 거의 닫혀 있습니다. 칼륨이 통과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혈류로 들어가는 것은 약 1차단 3%뿐입니다. 나머지는요, 4시간 안에 변기로 흘러내려갑니다. 하지만 약 90분 동안 지속되는 특정한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이 세포문들이 활짝 열립니다. 이 황금 시간대 동안 장의 흡수율이 정상 속도의 최대 100배까지 증가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100배요. 칼륨이 혈류로 직접시 쏟아져 들어가 절실히 필요한 손상된 신경세포로 즉시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오전 4시 30분에서 6시 사이입니다. 네, 해가 뜨기 전입니다. 아침 식사 전입니다. 완전히 빈속일 때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너무 이르다고요? 불편하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30분 일찍 일어나는 것이 발의 감각을 영구적으로 잃는 것보다 더 불편할까요? 발밑에 땅을 느끼지 못해서 넘어져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더 불편할까요? 이 특정 시간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수면의 마지막 단계인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에 우리 몸은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가장 많이 생성합니다. 알도스테론은 우리 몸의 천연 칼륨 조절제입니다. 이것은 장세포의 칼륨 흡수를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4시 30분이 되면 그 세포문들이 완전히 열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드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몸은 소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혈류가 흡수 경로에서 멀어집니다. 위산 농도가 변합니다. 그 칼륨 통로들은 첫 음식을 드신 후 20분 이내에 닫히기 시작합니다. 단자 더 나쁜 것은 칼륨과 함께 커피나 차를 마시면 스스로의 노력을 망치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장 내벽으로 칼슘이 즉시 방출되도록 합니다. 칼슘과 칼륨은 정확히 같은 흡수 통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칼슘이 먼저 들어가서 문을 막아버립니다. 비싼 칼륨 영양제가 혈류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가 치료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의 이 씨는 3년간 점점 심해지는 저림 증상으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발가락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비틀거렸습니다. 이미 각종 영양제에 200만 원 이상을 쓰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칼륨을 언제 드시냐고 여쭈어봤습니다. 아침 식사 후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요. 3년 동안 매일같이 가장 최악의 시간에 칼륨을 드시면서 카페인과 음식으로 흡수를 막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간단한 지시 하나를 드렸습니다. 오전 4시 45분에 알람을 맞추세요. 미지근한 물과 함께 칼륨을 드세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다시 주무세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커피도 마시지 마세요. 그냥 물과 칼륨만 그리고 휴식을 취하세요. 이 씨는 8주 후에 제 진료실로 돌아오셨습니다.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발의 저림이 70% 감소했습니다. 다시 질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8주 만에요.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 다른 시간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찬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찬물은 위를 수축시켜 흡수를 늦춥니다. 뜨거운 물도 사용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칼륨 화합물이 장에 도달하기 전에 분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요. 약 20도에서 25도 정도요. 한 컵 가득 약 200ml요. 그리고 드신 후 최소 30분 동안은 누워 있거나 조용히 앉아 계셔야 합니다. 드시고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면 중력과 혈압 변화가 최적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몸이 칼륨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분배하려면 그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오전 4시 30분에서 6시 사이. 빈속, 미지근한 물, 30분의 휴식.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절대적으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칼륨 흡수를 위한 정확한 시간대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18년 동안 저는 미네랄 보충에 관해 전통의학이 가르치는 모든 것과 모순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칼륨은 하루 종일 똑같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몸이 이 미네랄에 100배 더 잘 반응하게 되는 특정한 대사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본질적으로 돈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최적의 흡수 시간대는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네, 제 말을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해가 뜨기 전입니다. 아침 식사 전입니다. 이때는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시작하고 세포막이 가장 투과성이 높을 때입니다. 이 2시간 동안 신경세포의 나트륨 칼륨 펌프가 최대 효율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한 세포 생물학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극적으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하루 중 다른 시간에 특히 음식과 함께 칼륨을 드시면 흡수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소화 시스템이 다른 미네랄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칼슘이 칼륨을 차단합니다. 마그네슘이 같은 세포 통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심지어 아침 시리얼의 섬유질도 칼륨 분자를 감싸서 흡수 없이 장을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 시간대에는 공복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상승한 상태에서 세포들은 영양분을 갈구합니다. 칼륨이 저림 증상이 자리 잡은 신경 조직 속으로 직접 흡수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통해 이를 반복적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침 6시에 채취한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오에 같은 용량을 복용했을 때보다 3배에서 4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제 환자분 중 한 분의 사례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살의 이씨. 발에 감각이 없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년 동안 칼륨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빠짐없이요. 약국에서 구입한 비싼 영양제였습니다. 전혀 호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림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걷다가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칼륨을 언제 드시나요? 점심 식사와 함께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2년의 노력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 30분에 알람을 맞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따뜻한 물과 함께만 칼륨을 복용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90분 동안 다시 주무세요. 3주 만에 이 씨는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카펫의 질감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요. 2달 만에 손에 저린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 다른 시간. 그분의 삶이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칼륨만 복용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동반 영양소와 함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심장 리듬 문제에 위험이 있습니다. 세포 통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신경 재생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타민 B6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기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소량의 천연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비율이 중요합니다. 칼륨 400mg마다 마그네슘 200mg, 비타민 B식 50mg, 그리고 나트륨 100mg이 필요합니다. 칼륨을 복용한 후 30분 뒤에 천일염을 약간 뿌린 토마토 반쪽으로 이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공복 상태, 따뜻한 물만, 그리고 30분 후에 보조 영양소. 이것이 신경 재생을 위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과 동기화됩니다.
편할 때 영양제를 먹으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잠자는 동안 신경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간은 좁습니다. 몸이 치유될 준비가 된 정확한 순간에 맞춰야 합니다. 이제 칼륨 흡수에 대해 알고 계시던 모든 것을 바꿀 가장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 박사가 18년간의 임상 연구 끝에 발견한 정확한 타이밍 시간대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체의 대사시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칼륨 흡수의 황금 시간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네,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우리 몸은 세포 회복 단계에 진입합니다. 이 귀중한 2시간 동안 신경세포들은 하루 중 어느 때보다 넓게 문을 엽니다. 세포막의 나트륨, 칼륨 펌프가 최대 효율로 작동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시작하며 이것이 실제로 신경세포벽을 통한 미네랄 수송을 향상시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박 박사가 말초 신경병증 치료에 특별히 적용한 확립된 시간 생물학입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 동안 신장의 여과율이 느려집니다. 이것은 칼륨이 소변을 통해 즉시 배출되는 대신 혈류에 더 오래 머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새 금식으로 소화 시스템이 비어 있어 흡수를 방해할 다른 미네랄이나 음식과의 경쟁이 전혀 없습니다. 깊은 수면 중 정점에 달하는 성장 호르몬 수치가 여전히 충분히 높아 손상된 신경 조직으로 칼륨을 직접 끌어당기는 세포 재생 메커니즘을 촉진합니다. 박 박사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그룹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이론을 테스트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 8시경 아침 식사 시간에 칼륨 영양제를 복용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알람을 맞추고 새벽 5시에 정확히 같은 용량을 복용한 후 다시 잠들었습니다. 단 3주 만에 이른 아침 그룹은 신경 전도 속도 테스트에서 73%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 그룹은요, 고작 11% 개선이었습니다. 같은 칼륨, 같은 용량. 순전히 타이밍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이 씨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4살이셨습니다. 발을 거의 느낄 수 없는 상태로 박 박사의 병원에 오셨습니다. 8개월 동안 칼륨 영양제를 복용했지만 거의 호전이 없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없어 딸이 걷는 것을 도와야 했습니다. 박 박사가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칼륨을 언제 드시나요? 이 씨는 기억할 수 있을 때인 점심과 함께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박사는 한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추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만 칼륨을 드세요. 다시 주무세요. 이 씨는 회의적이었지만 절박했습니다. 2주 만에 발가락에 저린 느낌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운 저림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종류의 저림이었습니다. 신경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5주째에는 혼자 시장에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9주째에는 손끝으로 천의 질감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사람, 다른 타이밍, 이것이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이해하는 것의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칼륨만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대에 3가지 균형 영양소 없이 칼륨만 복용하면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흡수가 너무 강력해서 칼륨과 함께 마그네슘, 비타민 B6, 타우린을 반드시, 제 말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영양소는 가이드 역할을 하며 칼륨을 안전하게 신경세포로 안내합니다. 칼륨이 혈류에 축적되어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요. 박 박사가 확립한 비율은 정확합니다. 칼륨 400mg당 마그네슘 200mg, 비타민 발식 50mg, 타우린 500mg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이 비율은 칼륨이 심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면서 신경치유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제 제가 매일 사람들의 결과를 망치는 것을 보는 6번째 중대한 실수입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조합으로 칼륨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아무 효과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제 환자의 90%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기 전에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실제로 어떻게 신경세포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칼륨은 알약을 삼켰다고 해서 마법처럼 흡수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불리는 실제 세포문이 있으며 이 문들은 매우 특정한 조건에 따라 열리고 닫힙니다. 칼륨이 도착했을 때 문이 닫혀 있으면 칼륨은 단순히 소화 시스템을 통과하여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돈을 낭비한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신경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세포문들은 하나의 특정 대사 시간대에 가장 넓게 열리며 그 시간은 하루의 마지막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후입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무작위로가 아닙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고 세포가 회복 모드로 전환될 때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극적으로 중요할까요? 혈당을 관리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실제로 칼륨과 세포 진입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이 높을 때, 즉 식사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세포는 포도당 흡수를 우선시합니다. 칼륨 문이 닫힙니다. 하지만 식사 후 2시간이 지나면 인슐린이 크게 떨어지고 우리 몸은 야간 회복주기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때가 신경세포가 밤사이 재생을 위해 미네랄을 받아들이기 위해 크게 열리는 때입니다. 저는 초의 여사라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에서 온 68세 여성으로 2년 동안 칼륨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양쪽 발의 저림이 너무 심해서 뜨거운 물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칼륨을 언제 복용하고 계십니까? 그녀는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문제를 알았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똑같은 칼륨 보충제를 저녁 식사 후 2시간, 저녁 9시경에 복용하라고 말했습니다. 3주 안에 그녀는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침실 카펫의 질감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용량, 같은 보충제, 다른 시간. 세포문이 마침내 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대에 칼륨과 함께 3가지 특정 영양소를 복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한 불균형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으십시오. 첫째, 마그네슘. 칼륨과 정확히 같은 시간에 마그네슘 400mg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칼륨을 세포 안으로 끌어당기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마그네슘 없이는 칼륨이 그냥 혈류에 떠다니고 높은 혈중 칼륨은 매우 위험합니다. 심장 리듬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그네슘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둘째, 비타민 B6, 50mg. B6는 신경세포가 칼륨이 들어온 후 실제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칼륨을 연료로 B6를 점화 플러그로 생각하십시오. 점화 장치 없이는 연료가 그냥 거기 있을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것인데 이 보충제들과 함께 정확히 실온의 물 2잔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가 아닙니다. 실온의 일반 물입니다. 왜일까요? 신장이 칼륨이 혈액에 너무 많이 농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은 몸 전체의 원활한 분배를 보장합니다. 이제 이 시간대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칼륨을 복용하기 전후 4시간 이내에 칼슘 보충제나 유제품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칼슘은 칼륨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들은 같은 운반 통로를 두고 싸웁니다. 8시에 우유를 마시고
9시에 칼륨을 복용하면 모든 것을 취소한 것입니다. 커피, 차 또는 카페인이 든 음료와 함께 칼륨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카페인은 신장이 칼륨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하도록 자극합니다.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칼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완전히 빈속에 또는 과식 직후에 칼륨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식사 후 2시간,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오늘 밤 시계에 표시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정 시간, 대사 시간대, 흡수 메커니즘에 대해 공유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18년 동안 신경 손상을 치료해 왔는데 가장 슬픈 경우는 너무 늦게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우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기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으십시오. 나중에 기억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첫째, 내일 아침부터 일어난 후 정확히 90분 후에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십시오. 일어났을 때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눈을 뜬 후 90분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처음 90분 동안 몸은 여전히 이화작용 상태에 있어 조직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흡수 통로가 닫혀 있습니다. 90분 시점에 몸은 구축 모드로 전환됩니다. 세포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둘째, 칼륨을 복용하기 30분 전에 바다소금 반 티스푼을 녹인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이것은 모든 세포의 나트륨 칼륨 펌프를 준비시킵니다. 이 준비 단계 없이는 섭취하는 칼륨의 70%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소금물은 칼륨을 자석처럼 신경으로 끌어당기는 전기적 기울기를 만듭니다. 셋째, 칼륨을 복용할 때 마그네슘과 비타민 B6와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비율이 중요합니다. 칼륨 400mg을 드실 때마다 마그네슘 200mg과 비타민 B6 50mg이 필요합니다. 적어두세요. 400, 200, 50.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륨이 세포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타민 B6가 없으면 칼륨이 들어가더라도 신경이 칼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화학적 원리입니다. 넷째, 칼륨을 복용한 후 2시간 동안은 카페인, 칼슘이 많은 음식, 가공설탕을 모두 피하세요. 이 3가지 물질은 흡수 시간대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커피 안 됩니다. 우유 안 됩니다. 빵이나 과자 안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 규칙 하나만 빼고 다 잘 지켰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영양제 먹고 20분 후에 커피를 마셔서 손발 저림이 그대로인 겁니다. 다섯째, 최소 12주 동안 매일 이렇게 하세요. 신경이 하루아침에 죽은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재생되지도 않습니다. 신경? 수초어 회복에는 8주에서 16주가 걸립니다. 제 부산 환자분들 대부분이 5주차쯤에 처음으로 찌릿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찌릿함은 좋은 겁니다. 신경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0주차쯤 되면 온도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14주차쯤 되면 정상 감각이 돌아옵니다. 이제 인천에 사시는 최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74살이셨습니다. 양쪽 발이 3년 동안 완전히 감각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물도 못 느꼈습니다. 목욕탕 들어가다가 2번이나 되었습니다. 작년에 따님이 저희 병원으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완벽하게 따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90분, 소금물 정확한 비율, 커피 안 드심. 6주째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손주가 손잡는 걸 느낄 수 있다고. 13주째는 해변을 걸으시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발가락 사이에 모래를 느끼셨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실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댓글에 90분 규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냥 보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그 말을 쓰는 순간 뇌에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책임감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손발 저림, 찌릿함,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바로 보내주세요. 이 정보가 생명을 구합니다. 하루를 기다리는 것이 영구적인 신경 손상의 하루입니다. 공유하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내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일어나신 후 90분 뒤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의 시간대에 맞춰서 몇 시에 칼륨 영양제를 드실 계획이신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